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고들 하죠. 특히나 자녀의 입시를 앞둔 분들 참 많이들 힘겨워합니다.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의 자녀를 모두 하버드대에 입학을 시킨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교육 덕분이 아니라 신앙교육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공부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까지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벨리 새생명교회 심활경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LA? 네. 예, 거기서 어떤 사역하고 계시죠? 이제 저희 남편께서 네. 이제 이민 사역을 하는데 네. 저희 교회는 주로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그다음에 예. 자녀 교육, 특별히 예. 이민자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돕고 또 예.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하면서 예.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어떻게 돼요? 벨리 새생명 교회, 교회입니다. 벨리에 있는 새생명교회, 벨리 새생명교회. 지금 앞서서 소개에 올린 것처럼 자녀가 세 딸인가요? 네. 딸 셋. 저도 딸 셋이거든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으려고요. 세 딸을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시키셔서 네. 하버드대에 다 진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큰 딸은 네. 지금 이제 하버드대, 스탠포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끝내고 지금은 웨스트 포인트라고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예. 정치학 교수로 있고요. 저기 하버드 갔다가 스탠포드까지 갔어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쳤죠. 네. 비현실적인. 네. 그리고요. 둘째는 이제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예. 2년 동안 스페인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스페인에서 일을 하고 나서 지금은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어요. 하버드. 점점 저희가 네, 굉장히 저희가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는 지금 저희 막내거든요. 네네. 늦동인데 예. 그 친구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하버드대 예. 전공은 뭐 하고 있어요? 생물학과요. 생물학과. 그 맥도날드 사건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사모님 오기 전에 네. 저희들끼리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네. 이거 숨을 못 쉬었을 것 같다. 예. 사모님께 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막 이거 갖고 저희가 찬반 좀 여론이 있었거든요. 네. 이 어떤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한 2학년인지 3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근데 저희 남편께서 이렇게 컨퍼런스 이제 회의를 예. 목사님들 회의를 갔다가 아주 애틀란타였거든요. 네. 애틀란타에서 더 갔던 플로리다 같아요.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장기간 이제 장시간 운전을 네. 하고 예.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차 안에서 뭘 많이 먹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어디 가서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저희 남편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배가 고프냐고 예. 했더니 저희 딸이 배가 고프다고 예. 저녁을 먹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냥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맥도날드를 갔어요. 예. 이제 흔하게 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이제 해피밀이라고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어린이용. 예. 어린이용 식사. 메뉴를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생 하나 이제 친구 하나 줬는데 네. 갑자기 이 친구가 먹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너 배고프다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또 여기 스탑해가지고 이거를 사서 너한테 줬는데 왜 안 먹니 했더니 배가 안 고프대요. 알고 봤더니 그 해피밀에 나오는 왜 아이들 장난감 있죠? 네. 같이 사면 주는 거. 네, 사면 주는 거. 맞아, 네. 맞아. 그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예,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아빠가 네가 이 갖고 싶은 걸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물어봤을 때 배가 고프냐고 했을 때 너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고 근데 그것을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그렇게 네가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 가족은 1년 동안 맥도날드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어린이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해피밀 장난감 때문에 해피밀 사고 또 만드는 그 맥도날드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린이들 먹게 하려고 다 그 장난감 네. 킨더조이 초콜릿에 장난감 네. 하나씩 넣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딸도 그 장난감 때문에 킨더조이 초콜릿을 사요. 네. 근데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마음, 뭔가를 네네. 갖고 싶은 마음이 예, 예.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렸을 때, 예. 특히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 따라 내 걸 얻기 위해서 나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네. 지금은 작은 거짓말이지만 네. 나중엔 커서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네. 어떤 거를
살짝 넘어가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맥도날드 안 가셨어요? 네. 와, 진짜 한 번도? 정말 네. 시키셨군요. 목사님 사모님도 가지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두 분은 몰래 가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아니죠. 아, 두 분도 안 갔어요? 약속을 예, 지키시라고. 예, 예.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네. 대단하시다. 아니, 너무 그- 불편했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어디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이렇게 디저트로 맥도날드 가서 네, 커피도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먹죠. 네. 애들은 또 놀이터 네, 거기서 거기 노는 거 놀게 있잖아요. 미끄럼틀. 하자 이렇게 이제 어.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우리는 지금 맥도날드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집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디저트를 먹자 이렇게 그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옆에 버거킹도 안 되는 겁니까? 옆에 네, 그렇죠. 뭐 그거를 웬디스, 그러면 뭐 애들한테 하디스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딱 아예 엄격하게 네, 세우셨구나. 네,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아니 그러면 아니, 사모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네.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맞아, 내가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네. 나는 장난감이 갖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좀 깨달음이 어떻게 있었던가요? 확실히? 있겠죠. 1년이나 안 갔는데. 그쵸. 아니 초등학교 네. 2학년 사모님이 아버지 저는 사실 배는 안 고프지만 해피밀에 장난감이 갖고 싶으니까 맥도날드 가시죠. 이런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 없잖아요. 가 해피밀 가 시켜주고 안 먹고 그거만 싹 갖고 이게 되게 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이렇게 교육관이 정말 네, 부모님들마다 많이 이렇게 다르죠. 다르신 저는 오히려 거예요. 지금 후자처럼 얘기하면 얘 어디 아픈가? 얘가 왜 갑자기 애 늙은이가 됐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된다라는 룰을 예, 지키기 예.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딸의 고백이 중요하죠. 네, 뭐라고? 그걸 기억하죠. 아 기억해요? 둘째는 기억하죠. 좀 어렸으니까 기억할 건데 저희 딸이 기억하죠. 네, 뭐라고요? 그 너는 네가 아이들이었을 때 너는 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네. 자기도 그렇게 한대요, 엄마처럼. 그렇지요. 본인이 배운 게 엄마처럼 있으니까. 한다고?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야, 근데 우리 뭐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네. 원칙과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한데 네, 쉽지 그거를 않죠. 고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키는 게 그 네. 외에도 또 많이 너무 많죠. 많았겠네요. 네, 네. 네. 어땠어요? 뭐 예를 들면 많이들 질문하셨던 게 어떻게 왜 과자를 2개만 줬냐. 뭐 왜 아이들이 3명인데 네. 과자만 2개만 사줘서 2개만씩만 사서 항상 셋이 같이 나눠 먹게 했거든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마켓에 가면 저랑 같이 가요. 네. 그러면 이제 2개를 사요. 근데 제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과자를 2개 사줌으로써 네. 서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이 2개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아. 예를 들면 3개를 샀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씩 가지고 예. 자기 방에 가서 각자 먹겠죠. 뭐 어떻게 보기엔 평화롭게 예, 딱 예. 먹겠죠. 그런데 이제 2개를 사주면 뭐 서로 나눠 먹으면서 나는 너보다 뭐 언니니까 먹어야 된다. 동생은 나는 지금 한참 먹어야 될 때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된다. 또 거기 또 아빠도 합세해요. 네. 너희들은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예.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상황의 입장을 들어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입장을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 그런 뭐 실제로 그냥 이제 예를 든 게 네네. 그렇게 이제 과자를 2봉지여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그런 아이들의 그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그 사이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논리력이 생기고 아.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제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주는 풍요가 있는 거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더 깊은 얘기는요. 그거의 더 깊은 생각은 예. 항상 아이들한테 결핍과 부족함을 조금씩 남겨놨어요. 네, 그렇죠, 아하. 그렇죠. 왜냐면 너무 요즘은 풍족해서 이게 이제 조금 결핍이 있고 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게 아이들한테 더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적당한 결핍이 결국은 스스로 자립하게 만드는 힘이 되죠. 왜냐하면 그 결핍이 있으면요, 애들은요, 그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욕구가 생겨요. 아, 나 예. 다음에 이걸 해봐야 되겠다. 뭘 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욕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가 채워지면 네.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아. 그다음에 거기에 기쁨을 그렇겠네요.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욕구가 넘치는 아이들이 되는 예, 거죠. 예. 사모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자녀들의 또 신앙 가운데도 많이 적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주시죠. 신앙생활 속에서 아이들 이제 주로 어렸을 때는 제가 책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한글을 모를 때는 제가 계속 읽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이제 깨우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읽기 시작했죠. 본인들이 읽기 시작하고 저녁마다 아빠가 와서 기도해 주시고 아빠가 기도해 줘야 자는 줄 알았어요, 애들은. 네.
아 그리고 미주 지역에 이제 제가 알기로도 학교에서 뭐 파티도 많고 맞아요. 친구들끼리 네, 모임도 네. 많고 네네. 또 뭐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예. 그럴 그러니까 때는 제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렸을 땐 그렇게 교육했고 네. 신앙교육을 이제 좀 애들이 커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우리 크리스찬은 원래 주말에 바쁘잖아요. 네. 예, 이렇게 왜 바쁘냐면 예배 드리러 그렇죠. 가고 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예. 근데 가서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미국 네. 문화는 이렇게 한 금요일쯤 되면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죠. 아 이제부터 이제 모든 일이 그렇죠. 끝났다.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It's 그렇죠. Friday 하면서 Thanks 이제 God it's Friday.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파티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술렁거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은 또 적응이 빠르잖아요 그런 예, 문화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면 벌써 애들이 들떠 차를 있어요. 타자마자 엄마 오늘 금요일이야. 아 들떠 있구나. 예. 친구 누가 어. 에리카가 지금 저기 생일인데 예. 우리 슬리버라는 게 예, 예. 밤샘 파티 하자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파자마 파티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원칙을 정했죠. 네. 우리 집에서는 어. 슬리버버 없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주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거. 아니 근데 그래도 딸들이 잘 순수히 잘 따랐나 봐요. 보통 친구들끼리 슬리브오버 하고 모일 때 안 사춘기가 딸죠. 되면 네? 예, 안 딸죠. 안 딸죠. 속상해하고 예. 울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강제로 막 못 예. 가게 하고 그래요? 그게요. 이제 강제로 아니고요. 예, 예.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어떤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훈육이라는 거는 훈계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네. 쉽게.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젖소를 넣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 편에는 울타리를 안 만들고 젖소를 방목했어요. 예. 근데 이 두 젖소가 나중에 예. 어떤 젖소가 더 우유를 많이 생산할까요? 마음대로 논 것이 유기농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고기 살은 맛있어요. 유기농이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우유가 생산되는 거는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젖소예요. 더 많이 더 생산. 많이 생산되는 게요. 예, 왜요? 예. 스트레스 왜 받아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라는 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안정감 주는 때문에. 아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아. 덜하고 안정감을 주니까 행복하죠. 아. 밖에서 울타리가 없는 소는 어디서 어떻게 근데 공격을 불안하고. 받을지 모르니까. 예. 아,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더 자유롭게 그럴 것 같은데 네. 아, 본능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가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게 훈육인 거예요. 예. 예. 왜 훈육이라는 거는 어떤 울타리, 경계선. 그 얘기 뭐냐면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네. 될 거. 예스와 노. 그다음에 어떤 거를 원칙을 정해놓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학교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묻는 부모 없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학교는 당연히 가는 거야 되고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가치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갈래 안 갈래 아이들한테 묻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 기독교의 좋은 정말 귀한 가치들은 아이들한테 의논하지 말고 엄마나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놓는 것. 그게 이제 경계선을 만드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건 네.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막 우는데 예. 안 돼라고 이거는 울타리라고 해서 안 보냈을 때 얘가 방에 가서 막 엉엉 운단 말이에요. 예.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예. 그냥 친구들하고 좀 하루 좀 놀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절대 안 돼 그러죠 처음에. 네, 네, 네. 그럼 막 울겠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럼. 가서 지방에 있겠죠. 네. 근데 이 원칙을, 이 일관성을 계속 지키면 네. 애들이 생각해요. 그 원칙을 지켜놓은 걸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와서 협상을 해요. 어떻게? 아, 엄마, 나 시험 내가 잘 보면 보내주세요 이런 거. 그런 협상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제 엄마 내가 이 밤샘 파티가 밤새서 자는 건데 엄마가 예. 그게 싫은 거니까 내가 12시 생일 파티니까 12시까지만 하고 내가 자지 않고 돌아오는 건 어때? 아니면 엄마 내가 여기 가서 나는 일찍 오니까 집에 와서 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무비나잇을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착하네요. 딸이 착해. 그래서 진짜 12시에 들어왔죠. 네네. 이거 착해. 그래도- 말하는 애는 그런 거 나가서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저한테 얻었잖아요. 뭐 신임은? 어떤 원칙에서 예, 그 예. 원칙에서 자기가 얻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를 준다는 이 말이요. 예.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제가 양육할 때는 제가 그 울타리를 치잖아요. 경계선을 만들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네네네. 이 사회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네. 기득권을 가진 그 울타리를 봤을 때 이렇게 훈련받고 훈육받는 아이들은요. 이 울타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네. 내가 언제든지 생각하고 협상을 하고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얻어야 될 것을 얻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영향을 주죠. 그럼 주일날 만약에 특별한 뭐 학교 행사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도 역시 참석을 못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둘째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대회가 주일에 있어서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네. 이제 그때는 좀 클 때잖아요. 예. 좀 이렇게 막 컴피티션 나가고 그럴 때니까 그럴 때 아이가 그럼 나는 뭐 이거 손해 봤네. 내가 1년 동안 1년 뭐 동안 한 뭐 거야. 한 거야. 예.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아이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주중에 이런 어떤 주일날 컴피티션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또 생각하죠. 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면 또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부터는 얘가 에세이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에세이를 열심히 쓰면서 에세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타고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포기하게 되면 점수도 그렇고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면서도 원칙을 그렇죠, 지키는. 그렇죠. 원칙을 네. 지키는. 아니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세 딸 모두 하버드대를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어, 해주셨어요.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미국 안에서는 저소득층이에요. 네네. 네. 왜냐하면 1년에 연금이 7만 불 이하. 그 당시엔 7만 불 이하면 저희들은 다 저소득층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간주를 하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그 비싼 미국 등록금을 댈 수가 없잖아요. 감당이 안 되죠. 부모님들이요. 네. 근데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 7만 불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학비를 면제해주는 학교가 있고 면제해주지 않는 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좋은 사립학교들은 면제를 해주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않는 학교들은 공립이나 이런 데는 공립, 예. 조금 줄지언정 학비를 내야 돼요. 예,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학교, 그 학교도 굉장히 좋은 공립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딸이 하버드에 붙었을 때 그 가까운 공립에서는 1년에 3,000불을 내라고 했어요. 학비를 1년에.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낼 형편이 네. 되지 근데 못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진짜 비싼 게 아닌 그것도 건데 괜찮은 정말 건데요. 저렴한 네,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저희 형편에서는 그렇게 아예 면제가 되는 곳을. 예, 아예 면제가 됐어야 됐어요. 아. 그러니까 하버드에 붙은 거는 뭐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목적을 한 건 아니지만 하버드에 붙은 것은 완전 면제를 줬어요. 완전 면제니까 와.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통로였던 어머. 거죠. 예. 그걸 알지만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당연하죠. 알는데 그럼요. 성적이 돼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뤄주셨네요. 네, 와. 저희 첫 아이를 통해서 네. 문을 여시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하버드에 3명 다 가게 된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또 그 무엇보다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성경 예. 이제 그 아주 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첫 돌 때 사준 어린이 성경이 있어요. 네. 두란노에서 나온 그림 어린이 성경. 네네네. 저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을 하죠. 한 2시간을 읽어줘야 되겠다. 아, 2시간 하루에 2시간 쉽지 않은데. 읽어줘야 되겠다. 왜냐면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침대에서 읽으면 그냥 읽다가 저도 해봤는데 읽다가 오늘은 그만하자. 내일 되죠. 오늘은 그만하자.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육체가 2시간을. 힘드니까. 그래서 2시간을 계속 네. 해줘.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그걸 두니까 때로는 막 살림도 절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밥 그렇죠. 먹는 시간대에도 막 이제 애 그거 하다 보면 네네네. 이제 못할 때도 있고 설거지 집안일도 쌓여있고. 밀리고 예, 예. 네, 설거지도 쌓여있고. 쌓였어요. 예, 예, 예. 예. 그렇게도 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책을 자기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쉬워지죠. 네,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해요?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를 또 예, 저는 이제 자주. 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는 뭐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책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지. 많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예. 읽다 보면 어떻게 읽히시나요, 책을? 저희요? 예. 안 읽힌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참. 우리나라 부모님 보통 빨리 가서 공부를 해. 뭐 이거잖아요. 보통 네. 그냥 강제로 그냥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TV 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먼저 2시간씩 예,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선행이 컸을 것 있었으니까 같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미치도록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네.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책을 읽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뭐 과제물도 내주고 오늘은 5권. 네. 요번 여름 방학 때는 권장 도서 목록 다 읽기야. 요번 여름 방학은 이게 우리의 목표야. 30권. 뭐 아니면은 그렇게도 안 읽는 애들은 또 막 선생님 붙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읽게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는 거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 정도 읽어도 꽤 읽어요. 네. 공부 어느 정도 따라갈 정도는 읽어요. 그런데 정말 미치도록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을 뭘까를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네. 공부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럼 어떨 때 애들이 이렇게 뭐를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나.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놀 때는 자기네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책 읽는 거를 놀이가 되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공부가 놀이가 되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이 공부를 마치 놀이처럼 느껴서 놀이로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큰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 한 가지의 원칙이에요. 그거 뭐냐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다. 어떤 책을 주고 이건 읽어야 돼. 꼭 해야 돼. 네. 이거는 오늘 밤 읽어야 돼. 아니면 내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뭔가를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의무감으로 주지 않기만 하면 아이들은 일단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TV 꺼져 있죠. 스마트폰 안 하죠. 그리고 뭐 컴퓨터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아이들을 그냥 심심하게 놔두면 아이들은 하다 심심하면 책이라도 읽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계속 그림을 그리기 좋아해서 예, 그것도- 스케치북에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요. 걔는 시간만 나오면 네. 계속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좀 놀이를 뭐 요즘에 또 쪼물락쪼물락거리는 예, 예, 걸 예, 한다든가 예. 뭐 당시에는 뭐 차력일 수도 있고 지금 요즘에 슬라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시간을 때우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학습인 학습이고 거죠. 예, 예. 공부인 거고 그래도 아이들의 강요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예,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놀든지 예.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놀다 지치면 동생이랑 놀다 지치면 책을 보게 되죠.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너 꼭 해야 돼. 그게 읽어야 하지 돼. 말라. 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렸을 때 읽어줬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아, 도서관에도 자주 가고요. 저는 이제 저도 예.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네, 저도. 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맞아요. 어릴 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맞아, 이렇게 맞아, 자연스럽게 맞아. 되는 건데 저도. 지금은 너무 청소년 네.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이거 네.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 역겹도 아닌가 좀 들으면서 얘가 아이패드를 어떻게 뺏어?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희 아이 다 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네. 뭐 다 큰 아이를 책을 어떻게 읽힐까의 문제는 이제 이미 그런 학습의 형성이 조금 덜 된 그렇죠, 습관이 덜 된 예. 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포커스하기보다는 큰 아이들은 오히려 컴퓨터나 이 IT 그 SNS나 이런 어떤
그 스마트폰 이거에 대한 싸움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만 맞아요, 주저놔도 맞아요. 네. 공부를 위한 책이라도 볼 거예요. 뭐라도 공부를 보죠. 해야 어떤 되니까. 책이라도 보죠. 어떤 책이라도. 그렇죠. 근데 이 영향력 아래에 그렇죠. 있으니까 이 미디어 세상에. 아이들이 그나마 봐야 될 교재도 보지 않게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이런 타이틀을 한번 세워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세 분의 따님이 이제 하버드에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또 알려주실 수 있다면. 그럼 처음에 책 읽는 거고 네, 처음에는 책 네. 읽는 거였다면.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의 네. 재능을 네. 이렇게 일찌감치 좀 알고 예. 그 아이들의 재능에 맞게끔 그 아이들이 그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재능이란 말을 쓰지만 저는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능을 발견하는 자지 재능을 창조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만 창조자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수학을 잘하게 해줘야지. 그거는 이미 자기가 창조자로 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어떤 선물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렇게 풀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살 그 선물을 풀어보는 마음으로 어머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옆집 선물을 자꾸 탐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창조해서 어떤 이런 선물을 기대했으니까 이 선물이랄 거라고 믿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재능을. 근데 어떻게 그 집은 다 재능을 이렇게 공부를 셋 딸을 다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셋 그러셨나 딸? 봐요. 보통은 하나 뭐 하나야 둘인데 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저기 따지러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하나는 뭐 썩,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대를 간다든가 뭐 다른 네. 쪽 네. 뭐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재능에 대해서요. 네.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능을 다 주셨거든요. 예. 가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애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네. 보통 80~90%가 그래요. 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해서 그래요. 예. 이미 기준점을 또 세워 기준이 다르네.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서 수학을 잘해. 그러면 그 재능만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언어적인 어떤 아이가 잘해. 그럼 그것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 공평해요.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굉장히 좀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두셔서 지금도 예를 들시면 수학적인 재능 무슨 재능인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 맨날 잠만 자 게임만 해 뭐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능이라고는 1도 없는 것 같은 자녀들도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있어요. 찾아보면 그 있다. 찾으면 있어요. 발견을 그죠? 못한 발견을 것일 못한 뿐.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발견을 못한 네. 거예요. 누가 풀어봐 줘야 네. 되는데 이렇게 네, 꽁꽁 그렇죠. 쌓여있고. 풀어봐주고 살펴보고 어떨 그렇죠. 때는 이게 선물을 줬는데 이게 뭔지 하는 선물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네요. 네. 이게 뭐 이게 뭔지 이게 왜 들어있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지? 이거를 그러는 선물도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그거를 알아보고 뭐 인터넷 서치도 해보잖아요. 이게 뭔지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알아보려고 야, 이게 하고. 뭐지가 아니라 얘는 도대체 뭐지 이거지요. 다 보고 난 이게 얘는 뭐지? 병뚜껑? 하나님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사모님은 그 세 딸의 재능을 어린 시절에 다 발견을 했어요. 아,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 큰 아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이렇게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럼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아, 그래서 어릴 정치- 때부터. 네, 그래서 어릴 정치 때부터. 외교학을 하는군요. 그 네, 적성에 네. 맞게. 아하. 네. 아, 그렇네. 그치, 얘기 공부도 다 듣고 같이 말하고. 공부가 아닌데. 예, 이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정치 외교라고 하면 일단 다른 나라의 그 이슈들도 그렇죠. 관심을 관심이 가져야 있어야 하고 되고. 관심이 네, 있어야 맞아요. 되고 네. 이게 공부만 가지고 안 파악해야 되거든요. 되고. 그렇죠. 맞아요. 나라 간의 어떤 문제나 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둘째는 어떤? 둘째는 어렸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조금 자기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오. 자기 생각, 예. 자기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과 달리 엄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 이런 글을 썼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얘는 자기 안에 어떤 뭔가 생각 아이디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창의력이 있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자꾸 개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조그마한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프리스쿨 때도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와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지만 그럼 남하고 달리 아주 눈꽃만큼 달리 좀 잘했어요. 눈꽃만큼. 그래도 제가 그 아이에게 항상 너가 우리 집에서는 글을 제일 잘 써. 네가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문장력을 이렇게 표현하니 똑같은 걸 보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정말 자기가 글을 잘 쓰는 줄 알고 살더라고요. 그럼 정말 좀 더 발전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신문반에 들어갔어요. 아. 네. 신문을 만드는 반. 예. 그래서 그 신문반에 들어가서 편집장이 됐죠. 그러면서 한 달에 뭐 3,500불씩 신문에 부수가 발행되는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책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예민할 때니까 그럴 때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글을 쓰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법 공부도 그 아이의 그거와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똑똑했네요. 네, 똑똑했어. 천재야, 천재. 그러면 이제 하버드를 보는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 책을 많이 읽고, 예. 둘째는 재능을 발견하고,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네. 이렇게 저희 이민 목회를 하잖아요. 예, 예. 이민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오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사회사학과 마냥 소셜워커 마냥 이렇게 도와주고 항상 만약에 처음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 학교 아이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존재. 네, 네.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런 것들이 아이들 눈에도 비춰지겠죠. 네. 그러면서 또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봉사하는 거를 아주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데리고 동네 이렇게 그 홈리스들 네네네.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런 데 노숙이네. 같이 가서 네. 노숙자들한테 네. 뭘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물들 이렇게 주인이 없는 동물들 그런 예. 쉘터에 가가지고 유기견 같은, 예. 그런 뭘 해준다든지 이거를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아이 중에 셋째가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좋아했던 게 또 동물 뭐 네. 이런 또 그 아이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관심이 자기 생각도 아니고 예.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아. 뭘 보면 뚫어지게 보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나무, 아.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동물들,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벌레들 이런 걸 관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맞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니까 말농장에 가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6학년 때부터 말농장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 했으니까 한 거의 7년간 한 1000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이제 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지역사회에 내가 필요한 인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처음부터가 아니라 네. 점차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 남편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중요하죠. 교육에 있어서. 예, 그럼요. 혼자 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 저희 목사님은 제 편이에요. 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네. 아. 어쩔 땐 저희 목사님 그래요. 당신은 어쩔 땐 너무 우기는 것 같아, 애들한테. 예. 그렇지만 그 순간에 엄마가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 앞에서는 엄마 말이 틀려. 엄마 말이 틀리니까
이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엄마 말이 맞다고 말해주고 네네. 나중에 저랑 둘이 있을 때 당신 그거는 당신이 너무 무리하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는 그거를 좀 조정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들끼리 조율을 해요. 아이들 앞에서 막 그런 거 아니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아무리 자정한 아빠라도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보통 남편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저의 교육적인 생각을 지지해 주었다는 거. 네. 아니 저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게 예. 항상 어쨌든 엄마가 좀 아이들 공부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네.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하기 싫어. 그럼 내가 막 그러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냐 네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시키기만 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진짜 이 같은 마음을 푸는 게 네. 중요하구나. 네.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해요? 네, 계속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하버드는 못 가니까. 우린 이미 늦었어. 아니 뭔가 하나 내 편은 있어야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 정말 그리고- 그 책 읽기가 되게 네. 중요한데 그 책 읽기가 아무래도 신앙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예,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 그 이제 그 책 읽기의 기본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예.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쌓이게 돼요. 네.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 거지만 점점 커 가면서 그런 이제 많은 책을 읽고 사고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처리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과 토론하면서 네. 또 내 생각이 논리가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글로 쓸 때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글 쓰는 게. 글 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공부는 그러니까 글쓰기는 공부의 꽃이다. 중요한 얘기네요. 오늘 하버드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모든 성공을 책임지는 것은 분명 아니죠. 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교라고 꼽히는 S대학의 자퇴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고 또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대학교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네. 학생들의 보도도 저희가 접할 때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손꼽히는 또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그곳에 간 것만으로 성공을 다 반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갔을서 왜 스스로를 포기할까라는 궁금증을 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교육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사모님이 오늘 세 가지로 하버드대를 보낸 그 요인을 세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가 느껴졌던 건 무엇이었냐면 두 분께서 열심히 신앙에 물을 주었더니 그리고 두 분은 열심히 목회 활동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더니 우리 세 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버드라는 어떤 특정한 학교에 알아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저에게 계속 남는 메시지였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라는 생각이 아멘. 들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뭘 책 읽고가 아니라 신앙의 물만 계속 주게 되면 이 꽃이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곳에 딱 위치해서 그곳에서 꽃을 활기하게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것이고 네. 예, 어떠한 역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서 직접 경험하셨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와주셔서 좋은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고마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